거기가. 공부의 끝은 취업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은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 난 어떤 삶을 살았까? 난 어떠한 인간이 되려고 하는가? 그런 걸 배워가는 겁니다. 오직 방문 강기와 굉사오변. 굉사오변은 글을 잘 짓고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러고 세상을 고루하다고 깔볼 뿐이다. 응?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응? 그건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남강기로는 남의 스승이 되기에 부족하다. 왜냐하면 배우는 바가 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배우는 바가 외적인 것이야. 내면으로 다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렇죠? 내면으로 들어와야 돼서 행동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기만 했다 이거예요. 그것은 배우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남의 스승도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써놓은 글입니다. 엊그저께 국립생물자원관을 찾았다가 내 알미 얼마나 짧은지 알았습니다. 지구상의 생물종이 무려 1000만 종이라는 사실. 이 중 알려진 것은 175만여 종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겨우 10만 종의 생물이 살고 겨우 29,828종만이 학계에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내 책상 위에 놓인 국어사전을 펼쳐봅니다. 31만 어휘가 그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이 국어사전 속에 한 곳을 펼쳐 내가 아는 단어를 세어봅니다. 하나, 둘, 다섯을 못 넘습니다. 어디 가서 국어선생이라는 말을 말아야겠습니다. 국어선생이 나도 그래요. 우리가 아는 지식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연암선생은 능양시집서에서 명철한 선비에게는 귀한 것이 없으나 비속한 사람에게는 의심스러운 것이 많다. 그야말로 본 것이 적으면 귀한 것이 많을 수밖에 없다. 명철한 선비라고 해서 물건 하나하나를 제 눈으로 보고야만 아는 것이랴. 하나를 들이면 눈으로 10가지를 그리고 10을 보면 마음으로 100가지를 생각을 해서 1000가지 귀한 것과 10,000가지 신기로운 것이 모두 다 물건에 그치어버리고 자기는 직접 관련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으로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이런 것 저런 것들 끝없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맞아들이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한다라고 했다. 방문간기에 멈출 것이 아니라 신문, 신사, 명변, 독행까지 배움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생각은 방목을 하세요. 양이나 방목하고 소를 방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자유롭게 방목을 하세요. 마음은 잡돌이에서요. 잘 잡으라는 겁니다. 잘 잡으라는 겁니다. 마음은 만무방입니다. 만무방 뭐 아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대중이 없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려는 그 마음을 잘 잡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의 지도를 바꿔야 된다. 물극빈발이라는 말이 있다. 사물의 전개가 극에 달하면 반드시 판단한다. 그렇죠? 주역에서 가장 나쁜 쾌가 가장 좋은 쾌입니다. 왜?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겨울이 깊어진다는 건 뭡니까? 봄이 온다는 소리입니다. 햇빛이 쨍쨍 쬐다는 건 뭡니까? 서서히 가을이 온다는 소리예요. 사물이나 형세는 고정불변인 것이 아니라 흥망성쇠를 반복하기 마련이다. 세강 필략도 그렇다. 세력이 강성하면 반드시 약해지기 마련이다. 도덕경에 나오는 물장중로도 그러하다. 만물은 장성했다가 반드시 나이를 먹는 것입니다. 열을 붉은 꽃이 없다는 또 어떻고 달도 차면 기운다는 또 어떠한가.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겁니다. 여기 이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이죠. 다산 선생은 그래 방문강기만으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사고의 한계를 지적한다. 그런데도 고정 삶을 보기로 일관하는 자들이 여간 많은 게 아니다. 몸에 각인된 우리 몸에 각인된 생각의 지도를 바꾸어라 이 말입니다. 동양적인 사고와 서양적인 사고 분명히 다릅니다. 서양 사람들한테 사진을 찍어달라면 서양 사람들은 가까이 옵니다. 동양 사람들은 뒤로 갑니다. 왜? 배경을 찍으려고 해요. 경복궁에 와서 사진 찍어달라. 내가 경복궁을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그 사람을 찍어줘요. 그래서 아톰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아톰. 그런데 우리는 동양적 사고는 인드라망입니다. 하나의 구슬과 구슬인데 구슬과 구슬이 서로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복궁이 중요한 거예요. 경복궁에 내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찍어주는 거예요. 배경을. 점점점 뒤로 가가지고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동양인과 서양인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몸에 각인된 지도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됩니다. 서양은 사물의 본질,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속성을 중시합니다. 본성이죠. 우리는 상황을 중시합니다. 우리 동양적 사고, 우리 한국인들은 동양적 사고입니다. 사물의 상황을 중시합니다. 변증법적 사고를 지향합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지나친 겸손은 절반의 교만이다. 적보다는 친구를 조심하라든지 인간은 쇠보다 강하지만 파리보다 약한 존재예요. 서양은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에요. 땅 반쪽이라도 있는 것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 다수에 대항하는 소수는 반드시 패한다. 예를 드는 것 자체로는 중과가 될 수 없다. 이거는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서양이 좋고 우리가 동양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그런 사고를 동양인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첫 시간에 이거 한번 했었죠. 네. 일단은 범주화를 해야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다. 이분법적 사고의 장점입니다. 그죠? 범주화를 한단 말이에요. 이분법적 사고의 장점이에요. 변증법을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시 새로운 사고, 이론과 변증법적 과정을 거침으로써 더욱 발전된 이론이나 사고를 창조해낼 수 있다. 이것이 변증법적 사고의 장점입니다. 사람은 죽는다. 이순신 장군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순신 장군은 죽었다. 이런 것이 일종의 변증법이잖아요. 그죠? 오바마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문 한번 보세요. 의장 딘과 가장 좋은 친구 딕 더번, 그리고 이 위대한 나라의 저희 모든 동료 시민 여러분, 깊은 감사와 겸손으로 저는 미국 대통령직에 대한 여러분의 후보 지명을 수락합니다. 이 여정에서 저와 함께 해주신 훌륭한 후보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멀리 함께 오신 분, 즉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투사이자 저희 두 딸, 그리고 여러분의 딸들을 고무시킨 분이 힐러리 클린턴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젯밤 오직 그만이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 주장하신 클린턴 대통령께, 보훈공의 정신을 부여한 테드 케네디께, 보훈공이라는 것은 이제 공적인 것을 높인다 그런 거예요. 이 여정을 우리 시대의 가장 훌륭한 정치가 중 한 명과 마주칠 수 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계의 지도자들로부터 그가 아직도 매일 밤 집에 가기 위해 타는 암트랙 차장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과 편히 지내는 사람 말입니다. 제 일생을 바쳐 사랑하는 사람이자 우리의 차기 영부인 미셸 오바마, 그리고 샤샤와 말리아, 정말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자,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수락연 선물 볼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르죠? 여기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오바마는 지금 주변서부터 내갑니다. 의장 딘과 가장 좋은 친구 딕 더번,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지적을 합니다. 침묵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동양은 거대 담론을 얘기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두부터가 다르죠. 서양은 바로 내 주변부터, 내가 중심이니까 내 주변부터 하는데, 우리는 저쪽부터, 국민 여러분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거대 담론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세부적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한없는 경의를 표하며 기쁜 마음으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를 지지했든 하지 않았든 우린 모두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거대 담론이죠. 거대 담론이에요. 모두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거대 담론이에요. 말이 너무 큽니다. 국민이라는 말은 일제적인 삭체가 사실은 가는 말입니다. 일본에서 나온 말입니다. 일제 식민 시대에 백성이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호덕 선생님은. 우리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것도 사고력을 증진시킵니다. 전화는 통신 수단으로 생각하기에 너무 결점이 많았다? 이거 웨스턴 유니언 내부 문서예요. 발명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발명되었다? 1899년에 미국 특허청장이 한 말입니다.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가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국 학술 원장이 한 말이에요. TV는 처음 6개월이 지나면 시장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데리엘 자눅이라는 20세기 폭스사 회장이 한 얘기입니다. 미래의 컴퓨터는 1.5톤은 나간다?
파뷸러 메케닉스 과학기술이 급격한 발전을 예상하며 해서 한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집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이거는 뭡니까? 디지털 이퀴프먼트사 설립자 겸 회장이 한 얘기입니다. 640kb면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메모리 용량이다? 빌 게이츠 얘기예요. 어이가 없는 얘기지요. 어이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시대 휴머니스트 사업가인 빌 게이츠조차도 640kb면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메모리 용량이라고 얘기하니 참 소도부술질 아니겠습니까? 생각은 아까 얘기했죠. 방목을 하세요. 생각은 방목을 하되 마음은 잡돌이 하라. 마음을 잘 잡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에 볼게요.